주말 사이 인천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됐습니다. 연수구에 거주하는 50대 남성인데 인천에서 발생한 확진자는 모두 7명으로 늘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감염 우려로 소외계층 무료급식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인천 적십자 사랑의 급식소에선 어려운 분들을 위해 급식 대신 대체식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남촌 농산물 도매시장이 문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기존 9월 도매시장 부지는 복합 개발이 추진됩니다. 심층 취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3일 화요일 인천투데이 오늘 첫 소식입니다. 주말 사이 인천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연수구에 거주하는 50대 남성인데요. 인천에서 발생한 확진자는 모두 7명으로 늘었습니다. 이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수구에 거주하는 58세 남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서울 여의도 건설 현장 직원으로 앞서 서울과 인천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직장 동료 3명과 접촉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확진자는 여의도 성모병원 선별진료소가 운영되지 않자 주말인 지난 1일 연수구 보건소를 방문해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를 받은 직후 자기 차량을 이용해 서울 회사 숙소로 돌아갔고 1일 밤 늦게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자는 자가격리를 하다 2일 오전 인천의료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확진 환자는 앞서 인천시 4번째 확진 환자와 동일한 사례인데요. 서울 여의도 건설 현장과 관련된 확진 환자의 접촉자입니다. 특이 증상은 없었는데 확진 환자에 접촉한 이력이 있어서 어제 자차로 연수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 방문해서 검체 검사를 받고 서울 영등포구의 회사 숙소에서 자가 격리 중에 있었는데요. 어제 늦은 밤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인천시는 확진자의 배우자 등 접촉자 4명에 대해 검체 검사를 실시했고 다행히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인천시는 확진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벌이는 한편 해당 건설사로부터 인천 거주자 명단을 확보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정윤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감염 우려로 소외계층 무료급식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인천 적십자 사랑의 급식소에선 어려운 분들을 위해 급식 대신 대체식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점심시간을 앞둔 인천 적십자 사랑의 급식소. 여느 때처럼 어르신들이 길게 줄지어 서서 기다립니다. 밥을 짓고 반찬을 만드는 봉사자들의 손길이 분주할 때지만 평소와 달리 간편식 위주의 밥과 반찬을 포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면서 감염을 우려해 급식이 중단돼 대체식을 배분하고 있는 겁니다. 이날 즉석밥, 통조림 반찬 3종, 우거지 된장국 등으로 구성된 일주일 분량을 포장해 어르신 250분께 전달했습니다. 형편이 넉넉치 않은 노인들로선 하루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소중한 식사입니다. 좋지 뭐 괜찮아. 안 준 것보다 낫지. 우리 같은 사람들, 늙은 사람들 두뇌고 사는 돈 벌 데도 없지. 이것저것 아주 그냥 캄캄해. 네, 좀 맨날 와요. 이렇게만 못 오지. 오늘도 안 했는데 막 타갖고 가는 거예요. 불편해도 할 수 없지 어떻게. 그렇게 이거 밥 타가니까 혼자 사니까 밥 안 먹고 이걸 먹고 있어요. 그나마 감염 확산 초기 주 2회 배분하던 대체식도 정부의 감염병 대응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되면서 주 1회로 횟수를 줄였습니다. 봉사자들은 따뜻한 밥과 국을 대접하지 못해 안타깝다고 말합니다. 어르신들이 여기서 직접 식사를 하시게 되면 여사님이 이제 영양을 따져서 골고루 식사해서 지리는데 저희가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거를 영양을 따져서 그리고 어르신들도 이렇게 좋아하시는 음식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선호를 하는 거를 좀 저희가 알고선 그런 걸로 위주로 해서 어르신들한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적십자는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되는 대로 급식을 재개할 거라며 홀몸 노인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돌봄 서비스도 제공할 방침입니다. 또한 감염병 재난으로 심리적 고통을 겪는 시민을 대상으로 심리회복 지원 상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배상민입니다.
남동구가 지역 내 신천지 신도 2,383명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유증상자는 60명이며 70명은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유증상자 중 49명은 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됐으며 나머지 11명은 검사 예정입니다. 남동구는 연락두절 상태인 70명의 명단은 인천시에 인계하고 계속 연락이 안 되면 경찰에 조사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송도 G타워에 대한 출입 통제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3곳인 G타워 출입구를 정문 한 곳으로 축소합니다. 본동과 민원동, 문화동 3곳에 운영하던 열화상 감지기도 정문 출입구 2곳과 지하 엘리베이터 한 곳으로 조정합니다. 인천경제청은 G타워의 경제청뿐 아니라 녹색기후기금을 비롯한 다수의 국제기구가 함께 입주한 중요 시설인 만큼 코로나19 확진 방지를 위해 통제를 더 강화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밤새 우리 지역 사건사고 구조활동 소식입니다. 인천소방본부 이경철 조정관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경철 조정관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인천소방본부 이경철 조정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난 밤사이 어떤 사고들이 있었나요? 네, 먼저 화재사고 소식입니다. 어제 오후 2시 55분경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 지상 주차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은 주차되어 있던 1톤 화물차 적재함에서 담배꽁초로 인해 최초 불이 시작되었으며 화물차 적재함 등이 불에 타면서 57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16분 만에 진화되었습니다. 또한 저녁 9시 24분경에는 중구 운남동에 있는 택배 사무실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은 사무실에서 정기적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사무실 일부와 집기류 등이 불에 타면서 367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42분 만에 진화되었습니다. 또한 오늘 새벽 00시 5분경에는 옹진군 영흥면에 있는 한 낚시공원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은 건물 지붕에 설치된 전기 배선에서 합선이 일어나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건물 일부와 집기류 등이 불에 타면서 472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12분 만에 진화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조구급 활동 소식입니다. 어제 오전 11시 17분경 중구 인현동 한 서점 앞에 설치되어 있는 휠체어 엘리베이터가 멈추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70대 할머니가 엘리베이터 안에 갇혀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출동한 중부소방서 119 구조대에서는 엘리베이터 마스터키를 이용해 문을 개방한 후 안전하게 구조하였습니다. 또한 어제 오후 2시경에는 남동구 도림동 장수천 3교 아래 사람이 갯벌에 빠졌다는 119 신고 전화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는 30대 여성이 보행 중 갯벌에 하반신이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출동한 공단소방서 119 구조대가 로프와 순환 구조 장비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구조 후 귀가 조치하였습니다. 정부에서는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하여 대응 체계를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인천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7명이 발생되어 6명이 현재 의료기관에서 격리 치료 중에 있는데요. 인천광역시 및 인천소방본부 그리고 모든 유관기관에서는 준비한 모든 역량을 집중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과도한 불안감을 갖기보다는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그리고 기본적인 위생 관리를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인천소방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남촌 농산물 도매시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9월동에 있던 도매시장이 26년 만에 남촌동으로 이전을 한 건데요. 대지 면적이 3배로 늘고 시민 편의 공간도 대폭 확충됐습니다. 원스톱 쇼핑이 가능한 종합시장으로 탄생했다고 합니다. 먼저 이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촌동으로 이전한 농산물 도매시장입니다. 개장 첫날이지만 시장을 찾은 손님들로 북적입니다. 26년 만에 이전한 농산물 도매시장은 넓고 쾌적하게 변했습니다.
건물은 업무동과 식자재동, 과일동, 채소 1, 2동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고객들은 만족스럽다는 반응입니다. 보기가 편해졌다는 거. 그때는 전에 거는 복잡하고 일단 지저분했거든요. 근데 여기는 한눈에 나눠져 있어서 한눈에 내가 필요한 거 보기도 편하고 일단 깨끗하고 물건도 싸고 좋은데. 9월 농산물 도매시장의 문제점도 대폭 개선됐습니다. 부지 면적은 16만 9,800제곱미터로 이전보다 3배 가까이 넓어졌습니다. 고질적인 문제였던 주차장도 넉넉하게 조성됐습니다. 주차장 면수는 713면에서 2,824면으로 4배 늘었습니다. 인천시는 농산물 도매시장을 찾는 시민들을 위해 버스 노선도 신설했습니다. 27번 버스는 보시는 것처럼 시장 내부를 경유하게 됩니다. 1개 노선은 내부를 경유하고 2개 노선은 도매시장 입구에 정차합니다. 고질적인 문제 중에 가장 큰 것 중 하나가 주차장 부족이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고 건물과 시설 또한 최신식으로 바뀐 점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무점포였다가 360개의 점포가 생기고 각각 자기의 상호를 가지고 고객들을 대할 수 있다는 것도 큰 기대를 갖게 합니다. 농산물 도매시장 이전에 투입된 예산은 3,200억 원. 인천시는 전국 최초로 농산물 도매시장을 이전하고 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모든 야채와 첨가의 식물성 잔재물은 지하에 마련된 전 처리 과정을 거쳐 비료화됩니다. 저희 남촌 농산물 도매시장이 21세기에 최초로 이전하고 개장하는 시장이다. 전국에 32개 공영 농산물 시장이 있는데 그중에 최초입니다. 새롭게 저희가 인천 경기 지역의 농식품 관련돼서는 나름대로 어쨌든 허브 시장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남촌동 시대를 시작한 농산물 도매시장. 단순한 시장을 넘어 농축수산물의 원스톱 쇼핑 공간으로 또 제6차 산업의 전진기지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정윤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남촌동 도매시장이 문을 열면서 9월 농산물 도매시장은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대신 이곳은 상업과 문화, 주거 등의 기능을 갖춘 복합 개발이 추진되는데요. 이 땅을 사기로 한 롯데는 어제 인천시의 잔금을 완납했습니다. 이어서 이형구 기자입니다. 지난 1994년 1월 문을 연 9월 농산물 도매시장. 제철 과일과 각종 채소까지 전국에서 올라온 상품이 저렴한 가격에 공급됩니다. 그렇게 시민들에게 가계 부담을 덜어준 게 어느덧 26년입니다. 시민들과 함께한 상인들도 이제 9월동 시대를 접고 남촌동 시대를 엽니다. 설레는 마음 반. 저는 여기서 이제 하다가 이제 나이도 좀 먹어서 그만둘까 했는데 또 새로 지어가지고 좋은 시설에서 또 시에서 좋은 시설을 해가지고 거기 가니까 또 거기 가서 또 젊은 사람들처럼 열심히 또 하려고 생각하고 한 10년은 더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걱정하는 마음 반입니다. 터미널이 갖춰갖고 지하철이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왕래하는 사람이 많아서 이제 좀 장사가 괜찮은 편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사를 하게 되면은 교통소통이 안 되게 되니까 아마 힘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상인들은 남촌동으로 떠나고 덩그러니 빈 건물만 남았습니다. 남촌동으로 이전하고 남은 이 도매시장 부지는 소유권이 인천시에서 롯데로 넘어갑니다. 롯데쇼핑은 매각대금 1,224억 원을 인천시에 입금했습니다. 지난 2015년 2월 총 3,060억 원에 팔기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약 5년 만에 잔금까지 완납한 겁니다. 인천시는 최근 해당 부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지형 도면을 고시했습니다. 6만 제곱미터 부지에 상업과 문화, 업무, 주거 기능을 갖춘 복합개발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9월 상권과 인천 종합터미널을 연계한 창의적인 건축물을 설계해 이 지역의 랜드마크로 육성한다는 구상입니다. 이제 공은 토지 주인 롯데쇼핑으로 넘어갔습니다.
다만 롯데쇼핑이 최근 200여 개의 점포를 정리하는 등 구조 조정을 예고해 본격적인 사업 추진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영구입니다. 영종도 갯벌에 불법 어구 수백 개가 방치돼 있습니다. 갯벌 파수꾼으로 불리는 7개를 잡겠다며 누군가가 불법으로 설치한 건데요. 중구청은 재작년에 용유해변 등에 설치된 불법 어구를 제거했는데 어찌 된 일인지 수백 개는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형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영종도 중산동 앞 해안. 시펄겋게 녹슨 철골이 갯벌에 박혀 있습니다. 철골 사이엔 플라스틱 통이 설치되어 있는데 일부는 주변으로 떨어져 나가 방치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 봤습니다. 이번엔 플라스틱 배관이 줄지어 설치되어 있습니다. 갯벌을 정화하는 7개를 잡겠다고 설치한 불법 어구들입니다. 썰물 때 이 7개들을 이 통으로 유도하기 위해 곳곳에 이렇게 그물을 설치해놨습니다. 역시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생태계 훼손과 환경 오염이 불가피합니다. 7개는 바다의 뻘을 정화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상태로 냅두면 바다가 오염되고 썩어가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영종도 지역 불법 어구 문제는 이미 수년 전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인천대교 하부와 용유도 갯벌에 7개잡이 불법 어구가 방치되자 환경단체는 직접 뽑아서 중구청 앞마당에 버리며 행정에 직접 나서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용유해변에 방치된 불법 어구를 몇 개 수거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기 중구청 앞마당에 버리고자 합니다. 원래 중구청이 버려야 되는 거죠. 수거해야 되는 거죠. 문제가 커지자 중구청은 용유도 갯벌에 불법 어구를 제거했습니다. 당시 중산동 앞 불법 어구도 제거했는데 어찌된 일인지 300~400개의 불법 어구는 이렇게 남아있는 겁니다. 재작년에 네. 저 밑에는 네. 우리가 다 통 해놓은 거 네. 다 그려냈어요. 도선인데 네. 도선이 죽으니까 그쪽은 다 그려냈지. 중구청은 해당 항만구역은 해수부 관할이라며 인천해수청에서 제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올해도 양식어장 정화 사업비로 1억 3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며 용유도 해안 등 관할구역 정화에 우선 사용한 뒤 불법 어구 제거도 가능한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영구입니다. 인천시는 올해 공공부문 건설사업 발주 규모를 지난해보다 1조 6,105억 원 증가한 5조 198억 원을 발주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시와 산하기관, 교육청의 경우 영종 신도평화도로 건설공사 1,249억 원, 인천 도시철도 1호선 검단 연장선 2에서 409 건설공사 3,660억 원, 수산 정수장 고도 정수처리시설공사 698억 원, 검단 5초등학교 신축공사 257억 원 등 2조 3,384억 원입니다. 국가공기업 등이 인천 지역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2조 6,813억 원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 2조 141억 원, 인천항만공사 4,915억 원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관련 정보는 시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해양경찰청은 변호사, 헬기 조종사, 공채, 함정요원 등 15개 분야 총 791명을 채용합니다. 경찰관 채용 인원은 순경 직급 공채 208명과 함정요원 280명 등 725명, 일반직은 해양오염방제 분야 35명 등 66명입니다. 채용 인원은 경비 함정, 파출소, 항공대 등 최일선 현장 부서에 배치돼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해상 치안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응시 원서는 이번 달 12일까지 해양경찰 채용 누리집에서 접수하면 됩니다. 저희 티브로드는 항상 지역 주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